오늘은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지금 6일째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지난달 11월부터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지나고 보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특히 작년 2022년 작년과 같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역시 불경기 때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락의 폭이 클수록 사람들의 공포가 클수록 골짜기가 깊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산은 산이 높은 산입니다. 골짜기가 깊지 않으면 그 산은 높은 산 아니에요. 그러니 하락의 폭이 클수록 그만큼 상승폭 산은 높은 곳입니다. 골짜기가 깊지 않으면 그 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하락의 폭이 깊을수록 상승폭은 반대로 당연히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장이 상승장을, 강세장을 향해 가고 있다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달에도 월급이 나오면 일정 금액을 떼어내서 그동안 매달 실행을 하고 있죠.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매달 한 달 한 달 갈수록 점점 비싸지고 있으니 같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은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하락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쌌었는데 작년의 주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단 1년이 지났는데 꽤 비싸졌습니다. 그렇다고 비싸다고 안 살 수도 없고 내년 중반부터 앞으로 2년 3년간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더 강세장이 될 텐데 작년의 주가에 비하면 많이 비싸진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몇 년 후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그때에 비해선 또 싼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3년, 5년 후에는 더욱 비싸질 것이고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몇 배나 비싸질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주가가 폭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버렸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싼 값에 사들이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그 하락장이 참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또 언제가 올지 몰라요. 몇 년 후에 작년과 같은 또 하락장이 오면 용기 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그 좋은 주식들 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쳇바퀴입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지금 미국 증시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면서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고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일째 연속 상승 중입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더욱 강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0.43% 상승해서 어제 처음으로 37,000을 넘어서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오늘 또 올라서 37,248. S&P 500 지수 0.26% 상승 4,719. 나스닥은 0.19% 상승 14,761.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67%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요즘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드디어 4,000 넘어갔습니다. 4,097입니다. 사상 최고치 넘어섰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37,000을 넘은 다우지수가 또다시 오늘도 최고치 경신했어요. S&P 500 지수는 지난해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 약 1.6% 정도 남았습니다. S&P 500 지수도 곧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다우지수처럼 곧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스닥 지수는 조금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특히 올해 주가 상승의 특징은 빅테크주들, 반도체, AI 등 기술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년 전 1993년 미국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반도체 설계, 제조, 유통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엮어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가격 동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3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때 약 100 정도 됐습니다. 그때 형성 이후 지금 4,000이 넘어갔으니까 40배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최고치 달성했어요. S&P 500과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지수가 4,000대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 속도로 나가면 앞으로 2년 전후 정도 되면 S&P 500과 버금가는 그러한 지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반도체들의 이 급등 덕분에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1등주죠? 삼성전자, 2등주 SK하이닉스 두 종목 다 반도체주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탑재량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낸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또 상승을 하게 될 것이죠.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오늘 3% 넘게 올랐습니다. 또 반도체 인텔은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가우디3 희제품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오늘 1.37% 상승했습니다. 애플 여전히 강세를 지속하면서 오늘도 0.08% 상승 198.11달러로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곧 200달러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전기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포드와 GM은 6% 정도 급등을 했고 특히 리비안과 루시드가 14%씩이나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들어서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금리 인상 피해주예요. 자동차주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상승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9월 기준 60개월 할부 금융금리가 7.51%로 21년 말 3.85%에서 지금 금융금리가 2배 이상 상승했어요.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또 추가로 리비안의 14%대 폭등은 대형 통신사 AT&T가 상업용 차량으로 리비안 벤과 R1 차량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오늘 주가 폭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T&T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리비안은 무선 통신사 AT&T에 상업용 전기벤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가 내년 일부 차종 생산이 끝남과 동시에 직원 1,3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규모의 감원 조치로 여겨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5.5% 동결했죠.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금리를 0.25%씩 3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금리가 꼭지점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도 내년 총 0.75%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합니다. 내년 첫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7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5월 금리 인하 기대는 95%까지 나타냈습니다.